일루미나티의 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일루미나티의 뿌리는 그 고대 바빌론,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지만, 그러니까 고대를 넘어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러니까 뭐 AD 5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0년 이후에 일루미나티의 유럽의 뿌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원래 뿌리는 고대 바빌론, 고대 이집트인데 일루미나티의 유럽의 뿌리. 그것에 대해서 좀 파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나와요.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는 이 페니키아랑 발음이 되게 유사하죠.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그 해상 교역, 무역 이런 걸 되게 잘했던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랑 베네치아 이 페니키아의 신이 이제 바알 함몬인데 다른 이름으로 몰렉 인신제사 받는. 그러니까 바벨탑 쌓던 걔네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 바빌론에서 페니키아를 거쳐서 이집트로 갔다고 보여요. 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그 선조들이.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그 근처에 지금 레바논 정도 보면 돼요. 레바논. 근데 이 페니키아가 그래서 이 고대 바빌론, 고대 이집트랑 같이 일루미나티의 되게 중요한 뿌리인데 이 페니키아를 연상시키는 국가가 유럽의 베네치아다. 베네치아 공화국. 그러니까 이 중세에는 베네치아가 이탈리아가 다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제노바, 베네치아, 뭐 피렌체 이런 식으로 뭐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각각 다 자기들의 어떤 분열된 나라들이었는데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유럽의 일루미나티의 뿌리다. 근데 이 영어로 하면 페니키아를 페니시아 영어로 이제 베네치아는 베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페니시아 이탈리아로 베네치아 뭔가 좀 비슷하죠. 베네치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름부터 좀 유사하고 지금 일단은 이 베네치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페니키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면 이 페니키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페니키아의 가장 큰 두 개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페니키아에서 기술자를 부르죠. 건축 기술자를. 이 프리메이슨들은 이 솔로몬이 불렀던 이 건축 기술자 석공, 이 히람 아비프, 얘네가 이제 자신들의 제 1대 뭐 그랜드 마스터다. 프리메이슨의 어떤 그 가장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선조를 이 솔로몬이 불렀던 페니키아 사람 히람 아비프로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니키아가 굉장히 건축 뭐 해상 항해술 교역 뭐 선박 건조술 그리고 이제 교역에 따르는 그 뱅킹 은행 업무 이거의 귀재였어요 얘네들이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금융가들 로스차일드로 뭐 대표되는 이런 걸 고대에 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페니키아의 신이 그 아까 말했던 바알 함몬 이거 바알 함몬의 다른 이름이 몰렉인데 이 페니키아가 이 몰렉은 이제 인신제사를 해야 되죠. 이거한테는. 근데 이 페니키아가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여기저기다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 페니키아가 만들었던 식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는 이제 그 한니발로 유명하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러니까 한니발이 이제 페니키아인의 후예고 그 한니발의 이름의 뜻은 한니발이 이제 한니바알이에요. 바알에게 은총을 입은 자. 하니발의 동생이 이제 하스두루발이고 있죠. 하스두루발도 마찬가지야. 하스두루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나 페니키아 쪽은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카르타고에 또 유명한 게,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지금 그 북아프리카인 튀니지? 뭐 이쪽인데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적이 발견됐어요. 토펫 유적이. 토펫은 이제 그 인신 제사를 하고 남은 아이의 뼈를 그 담은 항아리를 묻는 곳을 이제 토펫이라고 해요. 토펫. 근데 이 카르타고
그러니까 지금 튀니지 지방, 현대 아프리카의 국가 튀니지, 여기서 이제 거기가 고대 카르타고가 있던 데인데 대규모 이제 그 토펫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아이들의 뼈랑, 그리고 이제 이게 인신제사였다는 증거가 이게 뼈가 섞여 있어요. 아이들 뼈뿐만 아니라 양이랑 염소 뼈도 같이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절대 어떤 문명권에서도 사람의 뼈랑 그 양이랑 염소 뼈를 합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양이랑 염소는 뭐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번제를 이렇게 그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양, 염소. 이게 고대 다른 가나안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휴먼 세크리파이스만 한 게 아니라 양이랑 염소랑도 했어요. 근데 그 뼈가 섞여 있다는 거는 인신제사를 했다고 봐야 돼요. 다 고대 고고학 하는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인신제사에서 그 묻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몰렉, 바알, 함몬 이 인신제사를 하는 전통이 페니키에서 시작돼서 카르타고로 갔고 이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에 멸망당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얘들이 로마에 편입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로마로 또 이주하기도 하고 이 전통이 중세, 근대에 계속 이어졌다가 현대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이거는 좀 말하면 안 되는데 그 힐러리가 몰렉한테 뭐뭐 한다고 지가 이메일에 그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피자 거기서 이메일 하잖아요. 몰렉 힐러리 클린턴이 몰렉이라고 아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페니키아랑 카르타고 얘기로 가면 결국에 이제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 본토인 페니키아 그 티레랑 그 시돈 두로와 시돈 여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돼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뭐 33살에 죽고 나서 그 디아도코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수들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그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개로 분열돼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엔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와 셀레우코스의 이제 시리아가 로마에 정복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이 페니키아 본토랑 카르타고 모두를 이제 어떤 로마 제국 안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페니키아인가 카르타고인들이 어떤 로마로 분명히 어떤 들어갔을 거다. 이주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결국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에 서로마가 망하는데 이 서로마 제국 붕괴 이후에 혼란기 때 이때 이제 그 북부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베네치아, 지금 베네치아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성립되게 되죠. 그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 베네치아가 이름부터 페니키아를 연상시키고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성립의 주체가 어떤 페니키아계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좀 보인다. 근데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굉장히 페니키아랑 비슷해요, 실제로. 어떤 해상 국가였고, 그 해상 교역, 중개무역, 거래,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능했던 그런 국가고,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해상무역 하려면 금융업이 발달해야 돼요, 금융업이 발달해야 되고, 금융업이 실제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FED, 패드, 그러니까 부채 기반의 화폐, 부채를 기반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패드, 이 패드의 원형이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인데 그 영국의 중앙은행, 이 영국의 중앙은행 동일하게 이제 부채 기반으로 발행하는데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원형이 이 베네치아 은행이에요. 베네치아 은행이 세계 최초의 이 부채 기반 화폐를 발행했던 은행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베네치아가 여러모로 일루미나티의 유럽 쪽 뿌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베네치아 은행은 13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300년대에.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16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베네치아 은행은 1300년대에 만들었어요. 최초의 어떤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을 시행했던 은행. 이걸 이제 모방한 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이고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을 운영했던 애들이 런던으로 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이 베네치아에서 시작됐고 이 베네치아의 금융가들은 실제로 이제 100년 전쟁, 100년 전쟁 1300년대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웠던 건데 이 100년 전쟁 때 이 베네치아 금융가들이 영국, 프랑스 양쪽에다 다 대출을 해줘요, 돈을.
로스차일드가 하는 식으로 양쪽에 다 돈 빌려주는 거로 전쟁 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베네치아의 금융가들이 했었고 이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거래, 무역, 금융 이거는 강했지만 인구나 이런 게 작았고 군사력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용병을 갖다 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 자신의 방식과 비슷한 금융 거점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런던까지 오는 거고 영국까지. 근데 이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뭐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시민위원회. 일종의 과두정이에요. 시민위원회. 근데 이게 그 여러분 300인 위원회라고 아시죠? 300인 위원회. 그 뭐 일루미나티 13개 가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일루미나티도 어떤 강력한 가문들의 그 과두정으로 보는데 일루미나티를 그거를 연상시키는 체제고. 시민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베네치아를 지배했던 소수의 어떤 강력한 가문들을 이제 검은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 검은 귀족 얘네들이 했던 게 지금 일루미나티 애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살인, 납치, 암살, 뭐 약점을 잡아서 협박, 대출, 뭐 이런 그 방식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이 검은 귀족이 중세 때 얘네들이 했던 방식과 지금 일루미나티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좀 음모론 연구자들 중에서는 로스차일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 검은 귀족의 지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마이어 암셜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1대 로스차일드, 그 어떤 네이선 로스차일드 영국으로 가가지고 그 실제로 영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개 아빠. 이 마이어 암셜 로스차일드는 그 독일의 헤센카셀의 이제 빌레름 9세랑 그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금융업자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 헤센 가문의 재산 관리인까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 이 헤센가 이제 헤센의 선제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를 이제 선제라고 그러는데 이 헤센 카셀의 전신이 이제 헤센의 선제인데 이런 어떤 신성 로마 제국의 유력한 가문들 그리고 이제 북부 이탈리아의 유력한 가문들 그리고 이제 뭐 보헤미아, 모라비아 이쪽에 또 유력한 가문들 이런 그 어떤 가문들을 검은 귀족이라고 보통 봐요. 검은 귀족. 그러니까 이제 마이 암셜 로스차일드가 실로 컸던 게 그런 어떤 독일의 유력한 가문 헤센 카셀 그 방백 그 백국인데 백작이 다스린 나라. 여기에 군주의 어떤 재산 관리인이 되면서 실제로 마이 암셜 로스차일드가 큰 돈을 거래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검은 귀족들이 로스차일드가 크는데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 이 어쩌면은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 JP 모간이나 이제 락펠러 이런 애들이 크는데 이제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통해서 컸다는 것은 많이 밝혀진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 JP 모건이 1913년에 죽었는데 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이 JP 모건의 재산의 19%만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자녀한테 상속이 돼요. 나머지 이제 81%는 이 로스차일드나 로스차일드 계열의 은행 쪽으로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10몇 퍼센트만 자기 거고 80% 이상이 이 로스차일드 계열 쪽으로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JP 모건이 어떤 독립적인 세력이 아니라 로스차일드의 어떤 산하에서 큰 그러니까 JP 모건의 재산이 그 로스차일드가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로스차일드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자산이 이 아까 말했던 검은 귀족 거기가 로스차일드 자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여러모로
유럽의 일루미나티의 뿌리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영국과 여러모로 좀 유사해요. 영국.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네치아는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중해의 바다를 어떤 통제했어요.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지중해를 통제했다면 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영국이 이제 그 지중해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대서양이 바다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대서양 무역을 통제했던 게 또 영국의 해군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다를 베네치아가 지중해를 통제했다면 대서양 무역은 이제 잉글랜드 영국이 통제했고 이 부분이 좀 유사하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그 부채 기반 화폐 발행하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게 이제 그 베네치아 은행 모델에서 온 것이 이제 또 하나가 유사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유사한 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베네치아의 레반트 회사랑 굉장히 그 메커니즘이 유사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영국이 그 여러 가지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영국의 어떤 그 동인도 회사로 대표되는 어떤 제국 운영, 식민지 운영 방식 이런 게 어떤 베네치아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좀 이 베네치아의 금융업과 그 영국의 그 시티 오브 런던, 시티 오브 런던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죠. 시티 오브 런던 안에 있는 그 시티 지구, 시티 오브 런던 여기는 영국이 아니에요. 독립된 어떤 국가 내 국가처럼 시티 오브 런던은 그런 곳인데 여기에 유사성에 대한 문헌들을 좀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일단 한글로 된 건 전혀 없고 영문으로 검색해 잘 안 나와요. 베네치아 공화국과 이 영국, 잉글랜드라든지 아니면 시티 오브 런던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영문으로 뒤져도 잘 검색이 안 잡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어떤 뭐 자료들을 발견이 된다면은 추후에 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